첫 번째 이야기는 경매장에서 유찰된 코코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코를 처음 만난 곳은 경매장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강아지를 좋아해서 펫숍을 운영하면서 경매장을 갔을 때 아픈 강아지를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코코는 경매장에서 유찰된 강아지였습니다. 경매를 하다가 유찰이 되어서 철장에 갇혀있는 코코를 모았는데 등에 피 딱지처럼 고름이 있었고 관리가 너무 안되고 아픈 상태로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생긴 모습은 너무나 귀여웠는데 코코의 건강 상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연이 되려는 것인지 아내가 이 강아지를 꼭 치료해 주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코가 저의 반려견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코코를 데려와서 동물병원에 가보니까 털을 빡빡 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약욕을 시키고 털을 빡빡 밀고 나니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500원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물병원 원장님께서 500원 모양으로 된 곳은 약을 바르지만 결코 털이 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머터리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매일 피부염 약을 바르고 약욕시켜주고 햇빛에 자연 건조해주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털이 나기 시작하더니 500원 모양의 공간은 다 사라지고 털이 정상적으로 모두 났습니다. 참 놀라운 경험이었고 지금 생각하면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털이 난 순간은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제 삶에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코코의 개춘기 시절 이야기입니다. 코코를 키우면서 가장 충격적인 모습은 뭐니 해도 개춘기 시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코의 개춘기 시절 6개월에서 7개월 시절인데요. 제가 결혼하고 신혼 때 빌라형 주택에 월세를 살았습니다. 그때 코코를 데려왔는데 시간이 지나서 코코가 성장을 했죠. 우리는 외부에 빨래 건조할 곳이 없어서 방에서 건조대로 빨래를 널었습니다. 그러다 코코 집이 더러워서 깨끗이 씻어서 건조대에 올려놓았죠. 그런데 붕 나르더니 계집으로 골인을 했습니다. 잠시 후 쾅 하고 건조대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집의 뒷부분 구멍난 곳에 코코의 머리가 끼었습니다. 깜짝 놀라 지켜보는데 코코가 일어서면서 계집을 목에 걸고 빙빙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에너지 아이저 같은 모습으로 활동하는 모습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개춘기 시절 사고를 엄청 쳤습니다. 특히 제가 그 당시에 레노버 노트북을 썼는데 귀신같이 나타나서 제 배터리 충전기 선을 씹고 물어뜯고 도망쳤습니다. 용산 AS 센터를 몇 번 갔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자상가의 아저씨가 하는 말이 뭐였냐?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때만 생각하면 닥스훈트는 절대 안 키운다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은 2년이 되자 갑자기 성격이 돌변하더니 조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악동의 모습은 사라지고 요조숙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 잘 듣는 모범생으로 거듭나고 아직까지 모범생 연기를 하는 것인지 너무나 사랑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코코를 키우면서 겪게 된 가장 힘든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코가 아파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을 통해 다시 걷게 되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유한 가정이 아니라서 비싼 의료시설과 좋은 장비를 통한 재활은 하지 못했지만 매일 마사지하고 반신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쉬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허리디스크 파열로 다시는 걷지 못하고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열심히 마사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같이 빗발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비틀비틀 조금씩 걷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언가, 그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코가 가르쳐준 인생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코코가 저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도 참고 견디면 이 또한 지나가리니. 코코는 정말 힘든 순간을 늘 저와 함께 했습니다. 털이 안 난다고 말했지만 털이 자라났습니다. 허리디스크가 파열되고 수술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걸을 수 없다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되는 상황이라 안락사해야 된다는 권유도 받았지만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부유한 형편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의료시설에서 좋은 재활은 해주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코코가 이런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다시 힘을 다해 삐뚤삐뚤거리지만 걸었을 때 저도 모른 눈물이 났습니다. 때로는 사람보다 반려견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든 순간을 잘 따라주고 견디어준 코코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코코에 아빠가 사랑한다. 그리고 나의 반려견이 되어줘 고마워.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교훈을 준 코코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